오늘의 이슈는 그 온타리오 심코에서 그 할아버지 집에 아이를 맡기고 이를 보고 온 아이 엄마에게 경찰이 벌금 티켓 880불을 부과했습니다. 2월 14일부터 진행되는 그 외출 자제령이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온타리오 지사는 코로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이머전시 긴급근 상태를 적어도 28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어도 2월 11일까지는 연장될 것입니다. 그 기존에는 그 온타리오에서 그 위험 지역과 위험하지 않은 지역을 칼라 존으로 구분했었는데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되면서 온타리오 전체를 셧다운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런 그 이머전시 상태에서 다시 그 리오프닝 하는 것은 이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 더그포드 주지사는 외출 자제령을 어기기 위해 많은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는데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그 건물 자제령은 그 경찰이나 그 경찰과 관련된 사람들이 매장을 임시적으로 닫게 할 수 있고 또 그 규정에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내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개인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집에 들어가거나 차량을 멈추고 체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개인이 집에 머무르지 않으면 집 밖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강제할 수는 없으며 개인이 그것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그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서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개인들은 집에 머물러야 하고 예외적으로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식품을 사거나 약을 사거나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그 도움을 주는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고양이 개와 함께 산책을 하거나 또 가족들끼리 산책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는 것은 안 됩니다. 또 유치원이나 학교 관련된 거, 또 정보기관, 온타리오 서비스 온타리오나 이런 것도 은행들은 그 오픈을 합니다. 필수 업종이기 때문에. 하나는 그 각 가정에서 다른 가정을 만나는 것은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다른 가정을 방문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또 그러나 혼자 사는 가정은 그 다른 한 가정을 만나는 것은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5명까지는 밖에서 만날 수 있는데 그때에는 2m의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마스크를 해야 합니다. 장례식이나 종교 행사, 결혼식은 10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많은 그 벌금, 티켓이 부과됩니다. 또 그 대부분의 가게는 오픈할 수 있습니다만 픽업하거나 딜리버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인원을 줄여서 입장이 허락됩니다. 미리 약속이 없이 갈 수 있는 곳은 슈퍼마켓이나 그로서리 스토어, 컨비니언스, 인도어 파머스 마켓 이런 데는 가능하죠. 파머시에서는 50% 정도의 그 인원을 줄여서 입장시킬 수 있고 비어 스토어나 와인을 파는 데에서는 25%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약속해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은 그 모빌리티, 리페어, 카와 관련된 것, 그리고 안경과 관련된 것 이런 것은 약속을 해야 갈 수 있습니다. 쇼핑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단지 그 그로서리나 파머시 또 헬스 관련된 것에만 접근이 가능하고 다른 업종은 픽업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단지 아침 7시부터 8시까지만 시간이 제한됩니다. 근데 시간 제한되지 않은 슈퍼마켓이나 그로서리 스토어, 컨비니언스 스토어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그 파머시스트나 가스스테이션도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아웃이나 딜리버리는 가능합니다. 단지.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그리고 아웃도어, 그러니까 그리고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운힐, 그러니까 스키장은 안 되고 골프 코스라든지 그 골프 연습장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단지 크로스컨트리 스키는 가능하고 낚시도 가능하고 그리고 개가 끄는 썰매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개인은 750불의 벌금을 최대로 내게 되고 회사는 1000불까지 내게 되고 공무를 집행하는 그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도 1000불까지 벌금을 내게 되는데 개인의 경우에는 최대 10만 불까지 내게 되고 회사 임원이나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만 불까지 또 회사 같은 경우는 1000만 불까지 그 벌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때에 또 기소가 되게 되면은 교도소도 갈 수도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그 외출을 자제하고 되는 거고 다른 가정을 방문하고 이런 것은 안 하면 좋겠죠.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 마냥 온타리오 신코에서 그 할아버지 집에 아이를 맡겨서 애기 엄마가 벌금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 경찰은 할아버지 집은 차일드 케어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의 위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 애기 엄마 같은 경우는 차일드 케어라는 개념이 그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온타리오 가버먼트한테 설명을 요구하고 있고 지금 그 애기 엄마 같은 경우는 법원에 그 파일을 보내서 이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애기 엄마가 말하는 것은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고 가지 않는다면 가족이 돌보는 것으로 허락된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일드 케어에 대한 그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차일드 케어라는 그것을 법에서 오픈하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둔 것은 그 아기 엄마가 직장에 가서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차일드 케어의 그거를 오픈하게 되는 취지로 본다면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아기 엄마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 결정은 난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그 다른 지방에서 있었는데 33살 여성이 여러 집을 방문하는 것을 경찰에 의해서 목격이 된 것이죠. 이것은 그 경찰이 볼 때는 그 non essential travel이라고 해서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이동을 했다는 거에서 법 위반이라고 벌금을 875불을 부과를 했습니다. 오늘은 외출 자제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래서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이 법이 그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기간 동안에는 좀 모임도 자제를 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규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